네, 안녕하세요. 창업교육신문사 오병국입니다. 국민기자 여러분들께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사를 어떻게 등록하고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할까 하다가 일단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국민기자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사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광고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이제 국민기자가 매월 기사를 하나씩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사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소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기사를 쓰는 것, 뭐 취재를 하는 것, 이렇게 기사 작성 실무나 취재 실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오늘은 철저하게 소위 여러분들이 기사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여러분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블로그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사이트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관리자 센터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소통을 할 때는 그냥 관리자 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는 국민기자뿐만 아니라 저희 상권지사라든지 지역센터라든지 전부 다 이 똑같은 관리자 센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등급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들은 좀 다를 겁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국민기자의 등급으로 관리자 센터에 로그인하고 어떻게 해서 소위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관리자 센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관리자 센터입니다. 상권지사, 국민기자, 관리자, 운영자 전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관리자 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에 새로운 기사를 등록한다든지 또는 광고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관리자 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리자 센터는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sbgnews.com 창업경영신문 도메인 있죠? 이 앞에 www 대신에 브랜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ranch.sbgnews.com이 소위 관리자 센터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주소로 들어오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제가 실제로 국민기자의 등급을 가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국민기자 홍길동입니다라고 하는 블로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 국민기자 홍길동의 그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게 관리자 센터의 전체 화면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 중에서도 몇 개의 화면은, 몇 개의 코너는 여러분들이 거의 손댈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기사를 등록하는 방법,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부를 알아야 될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국민기자 블로그라고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블로그를 관리하는 건 거의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 고객관리라는 코너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게 국민 기자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 그 비즈니스적으로 지역센터나 상권지사들도 이 부분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고객관리 기능이라든지 소위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런 기능들을 넣어놓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국민 기자들은 여기를 전혀 쓸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쓸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이 이 정보관리는 보통 창업경영신문의 상권지사나 지역센터의 소위 메뉴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지역 뉴스가 있고 세금 뉴스, 경영 뉴스, 뭐 창업 뉴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그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예를 들면 상권지사 홈페이지나 지역센터 홈페이지를 관리에 참여하고자 할 때 쓰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쓰셔서는 안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기사를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하나씩 쓰도록 되어 있는 창업경제신문을 위해서 한 달에 하나씩 쓰도록 되어 있는 기사를 쓸 때는 제출할 때는 여기 여러분 기사 제출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써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업무 소통을 할 겁니다. 매번 저희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그 공통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기사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자 수첩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요. 아니, 기자 소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국민기자라고 하면 다 이제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되는 창업경제신문 국민기자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역시 이 부분은 뒤에 sbnews.com은 똑같고요. 앞에 리포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블로그 화면이 아마 주소가 거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는 이 리포트 앞에 여러분 아이디가 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블로그 주소가 형성되는 것이고 report.sbnews.com은 창업경제신문 국민기자센터라고 해서 어찌 보면 국민기자들의 허브 사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 허브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우리 지역센터나 상권지사 홈페이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 메뉴 보통 일반 지역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뉴스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국민기자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는 기자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민기자들의 소식을 소위 기사화 시키려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 기자 소식에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역시 국민기자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당장 이 부분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관리자 센터로 넘어가면 그래서 바로 이 기자 소식, 세금 정보, 경영 정보, 창업 정보가 결국 그 창업경제신문의 각 지역 채널들의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운영자 센터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 운영자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여러분 블로그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국민기자와 저희 창업경제신문 본사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운영자 공지라든지 운영자 상담실이라든지 수정 변경 요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한 가지씩 그냥 사실상 안내 문구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기자 통합편집국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그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자 통합편집국을 우리가 통해서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당장 운영자 공지와 운영자 상담실은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중요한 공지 같은 거를 남겨둬야 될 때 좀 더 오랫동안 보고 참고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국민기자 통합편집국에 뭔가 그것을 통해서 소통을 할 때도 여기에다가 남겨놓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여기에다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뉴얼처럼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민기자의 블로그를 수정해야 되거나 뭔가 오류를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 변경 요청이라고 하는 게시판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 문구를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국민기자 블로그에 오류나 수정이 필요하면 이곳에 올려주시면 저희한테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기자 통합편집국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페이스북 그룹이라고 하는 게 밑으로 쳐져 버리면 저희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블로그에 관련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변경 요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조치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자 센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그룹핑을 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바로 국민기자 블로그라고 하는 곳이라 블로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메뉴가 있죠. 내가 쓴 기사, 창업경영, 세금상식, 지역 맛집, 명소, 기타 게시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블로그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블로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샘플로 쓰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창업경신문 국민기자 홍길동의 블로그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블로그의 메뉴 구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뭐 계급장 같은 이 표를 클릭하면 바로 내가 쓴 기사, 창업 경영, 세금 상식, 지역 맛집, 기타라고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About Me라고 하는 소위 메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앞에 관리자 센터의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관리자 센터로 가면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쓴 기사와 창업 경영, 세금 상식, 지역 맛집, 기타 게시판이 결국은 여러분 블로그에 뭔가를 올리는 기능이겠죠. 근데 여러분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창업 경영이라든지 세금 상식은 기본적으로 창업 경영 신문에 기사가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업 경영 쪽에는 주로 창업 경영 신문 기사가 업데이트가 될 테고 세금 상식 쪽에는 소위 국세일보 기사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 맛집이라든지 내가 쓴 기사는 저희가 별도로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소개하겠다, 명소들을 소개하게 할 때는 지역 맛집과 명소 게시판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뭐 기사를 작성했다든지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별개로 여러분이 여기에 어디에 분류하기 어려운 뭐 글을 썼다고 할 때 이때는 내가 쓴 기사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경영신문 기사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서 실제로 창업경영신문에 게재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여러분이 썼다라는 거를 표시해주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쓴 기사에다가 그 여러분이 쓴 기사를 등록해 놓으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창업경영신문 기사를 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언제 가끔은 여기에 자꾸 이제 창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에 등록된 기사만 올리려고 하면 별로 올릴 게 없겠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블로그의 또 하나의 메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쓸 수 있는 코너가 내가 쓴 기사라고 하는 부분과 지역 맛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맛집은 이제 맛집이나 명소를 쓰는 곳이니까 자유롭게 쓰는 곳은 아니죠. 그 이유의 주소, 이유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쓴다면 내가 쓴 기사에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게시판은 사실 역시 이 부분도 저희 창업경영신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일정들, 공지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기타 게시판에 뭔가를 쓰겠다고 하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바로 국민기자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그 실제로 기사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오히려 국민기자 정보관리라고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다시 여러분 블로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자 홍길동의 블로그를 보면 실제로 여기에 이제 아까 About Me라고도 있었죠. 그래서 내 소개가 소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About Me를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름과 예를 들면 소속이 뜬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블로그 맨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의 뭐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수정하는 곳이 바로 국민기자 정보관리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자 정보관리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국민기자 센터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여러분 아이디가 나올 거고 비밀번호는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고요. 상호명은 어디 부분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에서 About Me를 클릭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이 부분 여기 지금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호가 별도로 있을 때는 여러분 상호를 여기다 표시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그 블로그의 맨 하단 부분에서도 실제로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여기 표시되어 있는 상호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것도 역시 블로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등록을 해볼까요? 저희 창업경영신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1614 대표번호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예를 들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까지만 쓰겠고요.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분류를 하면 블로그 제목이 있는데 블로그 제목은 여러분들이 못 바꾸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 제목을 그 자유자재로 바꿀 것 같아서 저희가 못 바꾸게 해놨고요. 이렇게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을 누르면 실제로 여러분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About Me를 클릭을 했을 때는 상호 부분하고 전화번호, 주소 정도가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의 맨 하단, 블로그 메인 페이지 하단 부분에도 역시 전화번호 나옵니다. 근데 휴대폰 번호는 일부러 표시가 안 되게 해놨죠. 휴대폰 번호는 표시가 안 되게 해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지금 성명이 일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일은 예, 예, 여기 지금 제가 홍길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연결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바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블로그에 여러분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 바로 국민기자 정보관리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관리가 있어요. 이 광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바꾸지 않겠지만 이 광고 관리는 되게 중요한데 다시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로그에서 광고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녹색 광고입니다. 지금은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찌개 하는 곳 김치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부분을 소개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김치도가의 사장이다, 뭐 가맹점의 대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광고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창업경제신문 광고를 넣겠다고 하면 이 광고 관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등록을 버튼을 누르고요. 광고 제목은 그냥 뭐 창업경제신문 광고면 창업경제신문 광고라고 표기를 하고요. 광고주 같은 거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광고 기간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 2월 뭐 8일이 아니 12월 8일이니까 12월 8일부터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이 광고를 게재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금액은 여기 광고 비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표시를 안 해도 되고, 배너 삽입 위치는 여러분들 블로그, 지금 여러분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기사뷰라고 하는 선택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녹색 창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기사뷰입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빨간색 표시된 건 당연히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타입도 역시 여러분은 지금 텍스트 광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게 저희는 지금 텍스트 광고로 분류를 했거든요. 텍스트 광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하게 할 것인가에 그 주소를 쓰면, 제가 이제 창업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광고를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주소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고요. 반드시 http://를 반드시 넣으라고,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은 만약에 이 광고가 여러분 블로그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라면 현재 창에다 체크를 하면 될 테고, 여러분 블로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새 창을 열고 광고로 이동하게 하려면 새 창이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부분은 여러분 거의 그냥 쓸 일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표시될 내용을 여기에 표시하는 건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너 광고 이미지를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선택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 텍스트일 때는 여기다 쓰게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대한민국 창업 1번지 창업경영신문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창업경영신문을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스팬이라는 그 기호를 써가지고 소위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창업 1번지라고 쓰고요. 창업경영신문이라고 써야 되는데 창업경영신문을 강조할 거니까 스팬하고 창업경영신문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스팬이라고 써주는데, 여기는 반드시 하이픈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HTML 코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알 텐데, 뭐 지금은 모르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팬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 부분에 아까 이제 별도의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광고를 입력을 하고 사용 유무를 예라고 표시를 해주고 등록을 하면 광고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겠습니다.
광고 입력을 했다고 나오고요. 광고 입력이 되면 실제로 창업경신문 홍길동의 블로그를 갔을 때 광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창업 1번지 창업경신문이라고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스팬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그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창업경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 창이 열리면서 창업경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색 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소위 포스팅, 그 정보들을 볼 때마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어딘가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또는 카카오톡에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정보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 블로그를 방문할 텐데, 여러분 블로그를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이 광고하고 싶은 것이 항상 상단에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서비스가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위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바로 국민 기자들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여러분 음식점을 소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테고, 또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홍보해주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센터에서의 광고는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지금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동영상을 반복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광고 등록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광고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광고를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실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 여러분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광고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블로그의 마지막으로 세미나 신청이 있는데요. 이 세미나 신청은 뭐냐면, 제가 이거는 설명만 가볍게 드릴게요. 이거 다시 여러분 블로그로 가면, 여러분 블로그에 가면 예를 들어서 창업경신문에서 올려놓은 거, 물론 여러분이 뭐 직접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온라인 신청 기능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올리지는 못할 테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SKT와 함께하는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를 저희 창업경신문에서 올려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합동 설명회를 어딘가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수익 모델과도 연결된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테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합동 설명회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소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익 모델로 연결된다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이 올려놓은 그 합동 설명회 홍보물을 보겠죠? 이렇게 볼 겁니다. 보고 나서 나 창업을 할 건데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기록을 남기겠죠. 그래서 오병묵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을 남깁니다.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이 됐죠. 그러고 나서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면 신청이 끝났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병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블로그에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합동 설명회에 참가하겠다고. 이랬을 때 당연히 저희 창업경신문에서 컨트롤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그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서비스 세미나 신청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 설명회라고 하는 곳에 오병묵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구나. 12월 8일 날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블로그에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통해서 합동 설명회에 신청을 했구나, 창업 설명회에 신청을 했구나, 예를 들면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신청을 했구나, 무료 창업 교육에 신청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내용을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적극적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예를 들면 확인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동료도 할 수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블로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서 저희가 세미나 신청에 이 기록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블로그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기사를 올리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면 되는데, 기사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 블로그에 올리는 방법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업경신문에게 필요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올리는 거를 제가 내가 쓴 기사에서 올린다고 보고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가 쓴 기사에 보면 이미 올라가 있는 기사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다 기사를 하나 더 올릴 텐데 여기서 기사를 쓰면서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전에 썼던 그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제가 올려보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기사를 한번 열어놔 보고요. 이 기사를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해서 새로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기사를 등록하는 방법, 제가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사를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그대로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관리자 센터로 가서 기사를 쓰게 될 때는 글쓰기 버튼 클릭하고요.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를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HTML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HTML 잘 아는 분들 같으면 HTML로 기사를 쓸 수도 있는데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특히나 HTML 방식으로 써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체크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TML 체크를 안 하면 이제 여기에 폰트 같은 걸 조정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사를 쓸 때는 그냥 폰트도 조정하지 마세요. 거의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기사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맛집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일단 한 3문단 정도가 있네요. 제가 이 3문단을 먼저 입력한다고 보고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이미지가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이미지 올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미지 올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지 올리고 싶은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사진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사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로 사진을 선택하고 삽입하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선택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올리고자 하는 사진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대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맛집 소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선택이 됐죠? 맛집 소개 그 이미지가 선택이 됐고 여기서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입력이 되면 사진이 입력이 됐고요. 사진은 원사이즈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좀 크게 입력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밑에 다시 기사를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칸 띄고 다시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지 보면 마무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산업경제신문은 지속적으로 뭐 맛집을 발굴하고 있고 감사합니다를 추가적으로 기사를 입력한다고 보면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하나 더 입력하고 싶다고 하면 네, 하나 더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그대로 두고 사진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사진 파일 선택을 하고 이번에 다른 이미지, 이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사진 한 장이 더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합니다라는 기사를 등록을 했으니까 하나가 더 올라갔죠. 그런데 이 기사는 클릭을 해보면 이미지가 2개가 올라가 있죠. 원래 기사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올렸으면 실제로 블로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새로 올렸으니까 맨 위에 뜨겠죠. 내가 쓴 기사에서 올렸고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합니다. 기사가 올라갔고 이미지가 올라갔고 다시 기사가 있고 다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는 지금 되게 이미지는 크게 글씨는 되게 작게 나오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요즘은 모바일에서 최적화된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내용을 모바일에서 보면 되게 보기 좋게 편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는 바로 여기서 글을 올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쓴 기사에 기사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런 방법으로 지역 맛집, 명소, 곳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이야기를 자꾸 올려줄 수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 블로그가 더 풍요롭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창업 경영이나 세금 상식도 올릴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창업경영이나 세금상식 쪽은 창업경영신문 기사나 국세일보 기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게시판에 저희 무료교육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맹 본부를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뭔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블로그에 기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블로그에 그 기사를 올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제로 창업경영신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사를 제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경영신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사를 제출하는 방법은 좀 다르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아까 제가 기사 제출에다가 기사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올려볼 거냐면 실제로 블로그 내용 중에 제 블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국민기자 블로그로 가지 않고 제 블로그로 똑같은 포맷을 쓰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제가 쓴 칼럼 하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그냥 창업교육신문 프랜차이즈 랭킹이 새롭게 바뀝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제출한다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기사 제출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기사 제출을 클릭을 하고요. 글쓰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고 자,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이 새롭게 바뀝니다.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출력은 체크가 되어 있고 체크가 돼야 실제로 나옵니다. HTML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는 부제목이 없었는데 이거 이제 기사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부제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제목을 하나 가볍게 만든다고 가정하면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순위를 발표된다. 이렇게 뭐 따옴표를 쳐서 표시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제목을 입력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별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차이가 이제 나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지를 2개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2개를 입력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파일 개수를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 선택을 2개를 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미지는 제가 아무거나 선택을 할 거니까 아까 다른 페이지에 있는 업무용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제가 김치도가 이미지 2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김치도가 어떤 걸로 할까요? 네, 김치도가 5번과 6번을 할게요. 그래서 김치도가 5번, 그 다음에 김치도가 6번 이미지 이 2개를 제가 이미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기사에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됐어요. 이미지 이름이 표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미지를 2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지 설명 구분자는 소위 일자로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김치도가 6번은 김치도가 전경 1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미지에다가는 김치도가 전경 2입니다. 라고 쓰면 이게 이제 사진에 표시되는 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기사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기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경영신문 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세 문단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올릴 때는 잠깐 일단 띄고요. 여기 이미지가 왼쪽에 정렬할 거냐 오른쪽에 정렬할 거냐 이런 거에 의해서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미지 같으면 가운데 정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제가 표시를 딱 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그 기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걸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는 바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지 등록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그대로 두세요. 이미지를 넣을 장소라고. 그 다음에 또 칸을 벌려서 나머지 기사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를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하나 이미지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이미지 정렬 가운데를 표시를 하면 내용 끝에 추가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확인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를 그대로 둡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다시 남아있는 기사가 있었죠. 기사를 나머지를 다 입력을 합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사 등록은 끝나요. 다 끝났어요. 기사가 다 입력이 됐죠. 이러고 나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러면 글 입력이 성공됐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기사 등록한 거를. 프랜차이즈 랭킹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사를 열어보면 여러분 기사는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가 오류가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류가 아니라 저희가 이 다음 단계를 일부러 밝게 해놨습니다. 이 상태, 이 이미지가 아직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면 이미지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바로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이미지까지를 포함해서 이미지들이 여러 개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까 제가 입력한 이미지가 이 두 개거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 기사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하냐면 아까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던 자리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자리에 이미지명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명. 이 이미지명에다가 이 이미지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날짜가 있고요. 이미지별 날짜가 있고 12월 8일이라고 돼 있죠. 12월 8일 슬래시까지 그대로 두고 3308.jpg까지를 복사를 해서 이 이미지명이라고 하는 곳에 정확하게 지우고 복사를 해 넣으면 첫 번째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도 똑같이 날짜 뒤로 나와 있는 이미지 이름만을 복사해 가지고요. 두 번째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 이미지명을 지우고 역시 슬래시 다음에 그대로 카피를 해 넣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름을 정확하게 이미지 위치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대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입력이 되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도 제대로 입력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입력한 그렇죠. 이건 블로그가 아니었죠. 자, 이렇게 이미지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사 등록을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 이 기사 제출을 보겠죠. 그러고 나서 홍길동이라는 국민 기자가 이 기사를 새로 입력했구나. 보니까 제대로 입력이 됐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최종 승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줘야 되겠죠. 승인을 할 때는 제가 여기 댓글을 쓰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길동 아이디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홍길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 이름이나 관리자라고 표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댓글로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쓴 기사에 최종 승인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잘못 써진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이거 홍길동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보완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오히려 주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 내용에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저희가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수정을 해서 다시 그 소위 완료했다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 수정을 또는 보완을 완료했습니다라고 저희 댓글을 표시해주면 저희가 이 기사를 승인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최종 승인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기사가 저희와 소위 소통이 돼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된 기사는 어딘가에 이제 실리겠죠. 창업경제신문에 실리거나 국세일보에 실리거나 소위 지역 미디어에 실리거나 실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하나씩 기사를 제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 제출이라고 하는 코너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국민 기자들이 쓴 기사도 일부러 제가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원래는 사실 이런 걸 만들 때는 자기가 쓴 것만 보게 만드는 건데 다른 분들이 쓰는 것도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쓴 것도 함께 볼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민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썼구나. 지금 현재 상업경제신문 본사와는 어떻게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좀 학습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되면 저희가 이제 자기가 쓴 기사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블로그에 필요한 정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부분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이미 제가 그 통합 편집을 페이스북에는 자기소개를 남겨보자 하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벌써 남기기도 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이 블로그에서 자기소개는 메뉴에서 보면 About Me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bout M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어디서 수정을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국민기자 정보관리를 클릭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로그 인사말 소개글에 제가 지금 세종대왕 이미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소개를 올려놨어요. 이 소개를 올리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 블로그 기사를 올리는 방법과 똑같아요.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소개를 좀 올려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개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댈 게 일단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객관리 부분도 지금은 여러분이 손댈 부분이 없는 거고요. 운영자 센터도 공지나 상담하는 부분은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할 테니까 당장 쓸 데가 없을 거고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뭔가 문제를 발견하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바로 수정 변경 버튼에다가 그냥 글을 가볍게 남겨주시면 이건 이제 뭐 기사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죠. 메시지 전달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블로그를 훨씬 더 걸음지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국민기자 블로그와 국민기자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센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